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J1 인턴십 제대로 알고 준비하기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맡게 된 남광호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J1 인턴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막연하게 그냥 미국에 가서 인턴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만 갖고 계시는데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J1 비자라고 하는 것은 문화 교류 비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비자라는 것이 필요하죠. 입장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양한 비자의 종류가 있습니다. A부터 G까지. 그 중에 이제 하나가 J1이고요. 문화 교류라는 말은 미국이라는 국가는 이제 선진 국가라고 생각되는 이 나라에 와서 다른 문화와 다른 경험을 해보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쪽에서 경험한 것을 뭐 본국에 가가지고 뭐 널리 알려라. 약간 그런 어떤 미국의 우월적인 느낌이 살짝 들어있는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턴이나 트레이니뿐만 아니라 교환 교수 또 교환 학생, 그렇죠? 우리가 재학 중에 교환 학생으로 오기도 하고 또 리서치 스칼라나 스페셜리스트 같은 어떤 전문 분야의 고급 인력들도 이 J1 비자를 통해서 미국으로 와서 뭐 짧게는 6개월서부터 길게는 5년까지 이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정상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류의 비자가 J1 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J1 비자는 문화 교류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발행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인턴이나 트레이니 같은 이런 비자들, 우리 젊은 대학생이나 30대 초반까지의 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J1 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은 이미 미국에서의 경험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따라서 미국 이외의 국가의 대학생이나 재학생이나 또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졸업한 지 1년이 안 된 학생들에게 발급되는 비자가 J1 인턴 비자이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졸업을 했고 플러스 전공 관련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에는 트레이니, 그러니까 J1 비자 중에서의 그 캐테고리가 트레이니로 가서 최대 이제 1년 넘게 18개월까지 그래서 1년 플러스 6개월 더해서 18개월까지 이제 트레이니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스페셜리스트나 뭐 리서치 스칼라나 뭐 프로페서 같은 경우에는 뭐 각각의 또 차이가 있고 자격 요건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인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J1 인턴과 트레이니를 살짝 비교해보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J1 인턴은 둘 다 인턴 트레이니 미국 이외의 국가의 재학생이나 대학 졸업 1년 이후에 학생들에게만 적용이 되어지고요. 전문대학교 재학생들은 1학년 이상 을 맞춰야지 되고 4년제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보통은 2학년을 마친 다음에 왜냐면 내가 전공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난 다음에 3학년 때서부터 인턴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체류 기간은 일반적으로 인턴은 뭐 6개월, 12개월 가능한데 맥스 12개월까지 일반적으로는 12개월 인턴십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니는 1년 이상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인턴이나 트레이니 둘 다 내 전공과 내가 미국에서 일하려고 하는 그 기업에서의 직무가 매칭이 되어야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제한이 많이 되어져 있죠. 좀 아쉽지만 한국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문과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매칭할 수 있는 전문 분야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이제 공대생이나 뭐 예를 들면은 뭐 큰 기업에 들어가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또는 실험실에 들어가야지만 일할 수 있는 그런 또 이공계 계열의 학생들 중에서는 전공과 매칭돼서 비자 발급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런 큰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J1 비자의 인턴이나 트레이니를 잘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J1 비자의 특징은 내가 전공하고 있는 전공과 내가 가서 일하려고 하는 분야가 매칭이 돼야지만 비자가 발급이 되어진다라는 내용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진행 절차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문 이력서를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미국에서 영문 이력서는 보통 한 장이고요. 그 영문 이력서를 기초로 해서 뭐 필요한 경우에 커버레터까지 써서 이제 내가 희망하는 지역과 내가 일하려고 하는
직무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서치를 해서 매칭을 하는 거죠. 그 매칭 작업을 보통 이제 저희 같은 에이전트들이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잡 오퍼를 하고 학생이 내가 이 기업과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기업과 이제 1차적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서류 전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기업과 줌으로 화상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 인터뷰가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비자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J1 비자 진행이죠. J1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DS2019라는 서류를 작성을 해서 국무성 기관에서 심사를 거쳐서 발급이 되어지는데요. 이 국무성 기관은 이제 여러 군데가 있죠.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국무성에 의뢰를 받아서 미국 기관들, 대학도 있고, 일반 회사도 있고, 비영 기관들도 있고, 이런 기관에서 심사를 합니다. 무엇을 심사하냐면 학생이 자격 요건이 되는지, 학생이 영어를 얼마 정도 하는지, 또 학생이 가서 일하게 될 그 회사의 어떤 포지션이 전공과 매칭이 되는지, 또 그 회사가 진짜 실제로 이 학생을 잘 가르치고 트레이닝을 할 만한 어떤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 등을 자세하게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국무성 기관에서는 학생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그 기업하고도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업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DS2019라는 서류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 DS2019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트레이닝 플랜이라는 걸 써야 되고요. 그 플랜 같은 경우는 보통 기업이나 이제 변호사들이나 또는 에이전트들이 이제 쓰게 되고 그 작성하는 어떤 비용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 프로그램 비용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DS2019 서류를 한국에서 받아서 미국 대사관 가서 인터뷰를 하게 하면 J1 비자가 발급되고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인턴십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기업 매칭서부터 출국까지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2개월 정도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빨리 매칭이 되는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력서를 넣었는데 내일 기업에서 오케이를 해서 인터뷰가 일주일 안에 잡혀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한 달 만에 미국으로 올 수 있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고요. 다만 이제 기업 매칭의 어떤 기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뭔가 의사결정이 되어졌으면은 하루라도 빨리 이제 신청을 해서 기업 매칭이 들어가는 것이 학생들한테도 훨씬 더 유리한 편이죠. 오래 걸리는 경우는 기업 매칭이 3개월, 4개월 걸리는 경우들도 가끔 있거든요. 또 최종적으로 기업 매칭이 학생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 기업도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 매칭이 최종적으로 좀 불가능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가끔이긴 하지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 매칭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J1 비자의 장점을 조금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J1 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실제로 기업에서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한국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미국에 와서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90일 무비자 이스타로 올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 비자, 어학연수나 또는 석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는 학부 편입을 통해서 학생으로 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무비자나 학생 비자로 올 경우에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거는 무조건 불법이고요. 심지어 학생인 경우에 요즘에는 무보수로 일을 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제약이 많고 불법적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미국에 와서 체류를 하면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하면서 일정 금액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J1 비자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미국에서 취업을 할지 미국으로 유학을 올지 혹은 어떤 미국에서 경험을 쌓아서 또 한국에서 취업을 할지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J1 비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F1 비자나 H1 비자나 저희 로펌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자를 취급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진행 비용이나 거절 확률이 가장 낮은 비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의 전공과 미국에서의 기업에서의 직무가 매칭이 되어야지만 발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취업 비자라고 할 수 있는 H1 비자도 동일한 형태입니다. 미국에서의 외국인의 어떤 연수나 외국인의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공과 그 직무가 job description에 매칭이 돼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이죠.
J1이나 나중에 J1에서 혹시 미국에 정규 취업을 하게 되면 받게 되시는 H1 비자도 동일한 형태로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4학년을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이거나 이런 학생들이 오는 경우에는 H1 비자라는 미국의 취업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J1 비자는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취지의 그 내용이 J1 비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J1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취업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처음부터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F1 비자도 마찬가지고 학생 비자도 마찬가지고 J1 비자도 마찬가지고 J1 비자로 일을 하다가 연수를 하다가 인턴을 하다가 회사와의 어떤 그 협의를 통해서 취업 비자로 바꾸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J1으로 와서 H1 비자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정규 취업이 되는 경우죠. 다만 H1 비자의 어떤 요건 자체가 대학을 반드시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2학년 마치고 3학년 때 왔거나 4학년 때 와가지고 바로 H1으로 바꿀 수는 없고요.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H1 비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3월 달에 미리 신청을 해서 추첨이 거치고 추첨을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실제로 10월 달서부터 리걸리 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간에 대한 제약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기간이 잘 맞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이 맞다면 4학년 졸업 예정자거나 4학년을 이미 졸업을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F1B라고 하는 취업 비자로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취업의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제 우리가 F1 비자, 학생 비자로 오게 되면은 내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죠. 그러나 J1은 처음에서 한국에서부터 미리 급여가 정해지고 어느 정도의 다 내용들이 다 정해져서 그것을 심사를 받아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요즘 이제 학생들 미국으로 J1 오는 인턴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단 말이에요. 연봉으로. 그렇기 때문에 꼭 한국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받는 급여를 가지고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수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큰 부담 없이 미국 기업에서 내 전공과 유사한 분야의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J1 인턴이나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인플로이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로이들, 다시 말하면은 피고용자들이 내야 되는 어떤 그런 우리나라만 하면은 국민연금이나 뭐 의료보험이나 뭐 이런 텍스들이 있는데 그 텍스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득세는 내게 되지만 소득세가 아닌 보통 페이롤 텍스라고 하는데 파이카 텍스나 이런 그 소셜 시큐리티 텍스나 메디케어 텍스 같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것들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베네핏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것이 J1 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듯이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인플로이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J1 비자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 뭐 최저임금이 뭐 14불, 15불 이렇게 주마다 다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시급으로 최저 15불 이상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동법에 적용되어 있죠. 그러나 이 노동법에 적용을 받아서 인플로이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J1 인턴은 인플로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플로이를 대체해서도 안 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최저임금이 없어서 무급으로 J1 인턴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불법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무급으로 영주권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1년 이상 고용을 한다 그러면 그건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또 오버타임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뭐 40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은 오버타임 이제 1.5배를 받게 되는데 그런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끔 악용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최저임금도 없고 오버타임도 없으니까 J1으로 한국에서 인턴들을 데려다가 약간은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조금 노동을 많이 시키는 어떤 일을 많이 시키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또 미국은 이 해고가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해고가 될 경우에 보통 이제 J1 인턴들이 30일 이내에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30일을 준단 말이에요. 30일 이내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해고가 됐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조금 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이제 왔는데 뭐
업체 에이전트에서 얘기한 거랑 이 회사랑 너무 다르거나 또는 일이 맞지 않거나 이럴 때 이제 이직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때는 역시 우리가 한국에서 진행했던 것과 똑같이 트레이닝 플랜을 써가지고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를 먼저 매칭한 다음에 트레이닝 플랜을 써서 DS7002와 2019를 다시 서류를 발급받아서 이제 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중간에 이직하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미국에 올 때부터 제대로 내가 회사를 서치해서 매칭을 해서 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잠깐 언급드렸지만 취업 비자로의 전향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H1B라고 하는 비자는 반드시 3월 둘째 주에 신청을 해서 이제 8만 5천 개밖에 미국에서 발급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년 뭐 20만 개, 30만 개가 신청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H1 비자 신청자들을 한꺼번에 추첨을 한단 말이에요. 3월 말에. 그 추첨이 된 사람들만 이제 서류 심사가 들어가고 그 서류 심사가 짧게는 뭐 한 달, 두 달, 길게는 뭐 5, 6개월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적법하게 미국에서 체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턴이나 이런 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맥스 1년이나 1년 6개월의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정해져 버리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신분 변경할 경우에는 자칫하면은 한국에 가서 다시 비자를 가서 들어올 때 비자가 디나이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이제 변호사랑 상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 체류 기간 때문에도 H1B 비자로의 전향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J1은 취업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취업이라기보다는 미국에서의 어떤 제대로 된 경험을 1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내가 정식으로 취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어떤 중간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꼭 J1으로 취업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일단 졸업을 하셔야 되고 뭐 그리고 또 시기를 맞춰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뭐 회사가 다 취업 비자를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또 취업 비자를 안 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취업을 처음부터 고려해서 J1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이제 높지는 않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학 전공과 직무가 매칭이 되어야지만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제약이 있다. 전공의 제약이 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아마 저도 이제 저는 이제 2005년도에 이제 한국의 대학 교수로 있다가 이제 저는 뭐 그 전에 이제 미국에서 러스쿨하고 변호사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2005년도에 콜롬비아 러스쿨에 교원 교수로 온 터에 이제 제자들을 봤더니 J1 비자라는 거를 통해서 저도 J1 비자였는데 저는 이제 비즈니스 갈라였고 학생들이 왔는데 학생들이 이제 식당에서 만나거나 코리아타운에서 만나면 뭐 막 우는 학생도 있었고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기업에 가가지고 정말 시간 낭비를 하고 돈 낭비를 하고 있는 경우들을 이제 저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이 플러스코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고요.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온 학생들이 관리도 못 받고 미국 기업에서 제대로 일도 못 하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 다른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경우가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J1은 단점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러면 J1 진행할 때 뭐를 좀 조심하셔야 되냐면 나랑 같이 이렇게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충분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는지 코로나 시국이 한 2, 3년 정도 사실 J1 비자 발급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또 많은 대학들에서도 J1 비자를 통해서 학생들을 미국으로 인턴을 보내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의 경험이 상당히 또 많이 도움이 되고 한국 취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많은 학생들이 또 그거를 통해서 미국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미국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딱 비자만 진행하거나 그냥 단순하게 기업 매칭만 해가지고 학생들을 보내는 그런 기관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학생들의 미래를 고민하고 같이 그 이후에까지 인턴십 끝난 이후에까지 커리어 패스를 고민하는지 그런 전문성이 있는지 또 학생이 나중에 비자를 뭐 바꾸거나 취업 비자로 바꾸거나 또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미국으로 오거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전반적으로 다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무성 기관에서 심사를 하는 그런 비용들도 납부를 해야 되고 또 등등 이런 비용이나 기업 리스트 같은 것들이 얼마나 투명하게 전개되고 있는지 또 미국에 오자마자 바로 미국의 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바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영문 이력서는 얼마나 잘 수정을 해주는지 영문 인터뷰는 얼마나 또 준비를 같이 잘 시켜주는지
또 미국에 와서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이메일이나 뭐 이런 교육들, 뭐 미국의 어떤 문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잘 교육을 시켜주는지, 이런 사전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뭐 회사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직업 유료 소개, 해외 직업 유료 소개소가 등록이 되어져 있어야지만 J1 인턴십을 적법하게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이제 막상 미국에 왔을 때 미국에서 관리를 해줄 만한 분들이나 회사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사가 있는지 미국의 관리자가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가능하면 내가 개별적으로 진행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내가 1대1로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선택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케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이 J1 비자는 미국으로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법률이나 또 미국 세무나 이런 쪽에 어떤 전문가 도움이 가능한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기관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J1에서 정규 취업 전환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가능은 합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국무성에서는 J1 비자를 발급을 할 때 J1 비자는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J1 비자를 받았는데 J1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본국으로 들어가서 2년이나 뭐 1년 이상을 꼭 체류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붙어갖고 비자가 발급이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미국에 오셔가지고 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거를 웨이버 신청을 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H1B 취업 비자, 정규 취업 비자를 회사에 스폰서를 해주는 경우에는 가능은 한데 말씀을 드렸듯이 3월에 로터리가 당첨이 돼야 되고 또 인턴 기간하고 H1B 기간이 또 맞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또 정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년제 학위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전공과 직무가 또 맞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은 하지만 이것 때문에 J1 비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3학년이라도 경험을 통해서 1년 경험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랑 맞을지 안 맞을지 또 미국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나에게 전망이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내가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개별적으로 잘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J1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인턴이나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정직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닝 플랜을 보면은 그것도 워킹 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서치나 런 한다거나 어시스트 서포트라고 해서 이 학생이 우리의 회사에 와서 트레이닝을 받을 거다.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배울 거다. 일을 도와줄 거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급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 wage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인플로이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스타이펜드라고 하는 약간 무상 보조금 같은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어지고요. 또 이제 해고가 되거나 이직을 할 경우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서류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제대로 내가 회사와 잘 매칭이 돼서 그 기업에서 J1 인턴이 끝날 때까지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해고가 됐거나 내가 퇴사를 하는 경우는 30일 이내에 회사를 찾아야 되고요. 본인의 잘못으로 만약에 해고가 된 경우에는 이 30일의 기간이 또 정상적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한국으로 꼭 돌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제약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미국에서 돈을 버는 모든 사람들은 그게 설사 무상으로 받았건 내가 뭐 복권에 당첨이 됐건 전부 다 인컴 텍스 리턴을 해야 되는데 언급드렸듯이 J1은 인플로이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정규직을 잡아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인플로이가 내야 되는 파이카 텍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민연금이나 메디케어 텍스, 의료보장, 미국은 이걸 텍스로 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반,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가 7.65, 7.65를 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죠. 내가 100만 원 받으면 그 중에서 72,500원을 세금으로 이 스파이카 텍스로 내야 되니까 근데 이 72,500원에 해당되는 7.65%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 J1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기업들도 J1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내야 되는 이 7.65%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나 이 페이롤 텍스는 내지 않지만 인컴 텍스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인컴 텍스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캘린더 이어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나 모든 인턴들이 딱 1월 1일로 오지 않잖아요. 뭐 10월 달에도 오고 9월 달에도 오고 6월 달에도 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숏텀으로 끊어가지고 텍스 리턴을 2번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는 레지던트가 아니잖아요. J1 같은 경우에는 잠깐 있다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정규 텍스 리턴 폼인 템포리가 아니라 템포리 NR이라는 난 레지던트라는 폼을 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시작할 때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떤 이런 세금적인 것들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나중에 혹시 취업 비자나 영주권으로 진행을 할 때 세금 보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텍스와 관련된 것들도 좀 회계사분들과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처리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J1을 준비를 할 때 그러면 어떤 것들을 지금 준비해야 되겠느냐? 내가 전공과 관련된 포지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 전공에 있어서 가장 뭔가 매칭이 될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고 그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 미래가 그 일과 연관이 되어져 있을지 나중에 내가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또는 인턴이 끝나고 나서 어떤 정규직으로 갈지를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놓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그거에 맞추어서 이제 저희 같은 기관들도 기업을 서치를 하고 기업 매칭을 하고 직무를 서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비자도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미리 인턴을 할 때 나는 어떤 분야로 가고 싶다. 그 분야가 내 전공과 어느 정도 매칭이 되고 또 그 분야를 통해서 나중에 롱텀리 내 그 골이 좀 매칭이 될 수 있는 그 쪽으로 가시는 것이 좋고요. DSE 고객을 발급하는 공무선 기관들 같은 경우에 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기관들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 인터뷰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미리미리 토플 점수나 뭐 IELTS나 점수를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 경우에 인터뷰가 면제가 돼서 자동적으로 이제 비자를 발급하기가 편해질 수가 있으니까는요. 또 인터뷰를 최소 3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영문 이력서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 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 회사를 통해서 영어 연습을 많이 합니다. 영문 인터뷰를 충분히 이제 미국 선생님들이 시켜드리긴 하지만 그 이후에 기업과 첫 번째 인터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기업 인터뷰가 통과가 되면 이제 국무성 인터뷰를 한번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서 영사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혹시 틈틈이 영어로 스피킹 연습을 좀 많이 해놓으시면 좋다. 그리고 인턴은 이제 국무성에서 생각을 할 때도 영사관에서 미국에서 생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미국에 와서 일을 배우고 뭐 리서치하고 서포트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화는 되는 수준이어야지만 J1 비자로 올 수가 있다는 생각을 미국 대사관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사관에서. 그래서 슈퍼바이저와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영어 실력은 있어야 나중에 다 서류가 진행이 되고 나서 인터뷰에서 탈락이 되는 그런 불상사는 없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그 회사들에서 충분히 또 연습을 시켜드리긴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플러스 커리어라는 회사의 프로그램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는 이제 이 회사의 대표로 있지만 17년 전에 이제 교환교수로 와서 이제 J1 프로그램으로 오는 학생들의 어떤 어려움을 보고 시작을 했고요. 이제 저희 회사는 이 플러스 커리어 이외에도 저희 로펌, YNK라는 로펌이 있고, 저 파트너로 있고, 저희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하기보다는 1대1로 해서 학생의 전공과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의 직장 또는 뭐 10년 후에 내 커리어가 가장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커리어 패스를 정해서 그런 쪽으로 매칭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기업 매칭이 되고 나면은 보통 이제 국무상 인터뷰를 진행하고 DS2020 서류가 발급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 이내에 출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도 좀 합리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사전 교육을 저는 조금 강조를 드립니다. 실제로 미국에 와서 일할 때 필요한 또 미국 기업 매칭을 할 때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조금 더 쉽게 미국 기업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2005년도에 이제 맨하탄에서 설립을 했고 현재는 미국에서도 여러 군데 이제 저희 그 사무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는 지금 삼성동에서 계속해서 상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숫자를 세어보진 않았지만 한 1000명 넘게 뭐 아마 1500명 넘게 아마 진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학생들이 처음에 와서 이제 그 정착하는 거, 또
와서 또 법률적인 문제들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사실은 지난 17년을 보면은.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로펌이 따로 있으니까 저희 로펌 변호사들을 통해서 또 저희 회계법인을 통해서 컨설팅을 충분히 학생들의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저희 플러스 커리어에 조금 자랑할 만한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 J1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거나 또 대학 관계자분들이 계시면 저희 그 한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메일 주시거나 또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혹시 있다면 또 교환학생 와 있는 학생들이거나 그렇다면 미국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자세하게 저희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